자, 강의를 시작을 할까요? 노소연 학생 뭐 할 이야기가 있나? 손바닥을 누른 것 같은데, 손바닥 누르면은, 화요일 강의 메모가, 내가 안 올렸나? 어, 오케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잠깐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반인가 본인이 잘 모르지. 네. 사자. 지금 내가 호목만 올렸구나. 제가 지금 바로 올리겠습니다. 파일로. 일반 올라왔고. 자, 강의 노트 지난 화요일 날 강의 메모 올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4장까지 이야기를 마쳤고요. 4장에서 여러분들 그 제일 마지막에 부분 순서 관계, 전체 순서 관계와 뭐 부분 순서 관계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전체 순서 관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정수다. 그러면은 어떠한 숫자 두 개를 가져오더라도 순서가 정해져 있죠. 어떤 애가 크고 어떤 애가 작다라고 하는 거를 어떠한 의미의 두 개의 원소를 가져오더라도 비교가 가능해요. 그럴 때 이제 전체 순서 관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전체 집합에서 두 개를 가져왔을 때 비교가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어요. 따라서 부분 순서란 이야기죠. 어떤 건 비교 가능한데 순서를 순서라고 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어떤 두 개는 서로 뭐가 크다 뭐가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그런 집합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집합과 뭐 릴레이션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부분 순서 관계, partial order relation 이야기를 했고, 주로 이제 그 부분 순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특히 거기서 우리가 하세 다이어그램, 하세 다이어그램이죠. 하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하세 도표, 이걸 이렇게 띄워야 되나? 아무튼 하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부분 순서 관계를 좀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했자면 위상 정렬, 토폴로지컬 소팅, 정렬이란 말은 순서대로 뭐 오름차순이 됐든 내림차순이 됐든 어, 정해진 순서대로 줄 세우는 게 정렬이에요. 소팅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매우 빈번하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정렬하는 일이에요. 소팅하는 일들. 어떤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체 순서 관계에 있으면 어떤 두 개를 가지더라도 비교가 가능하니까 정렬이라는 게 상당히 직관적인데, 부분 순서 관계일 때 과연 두 개의 원소가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어떻게 소팅을 하느냐, 줄 세우기를 하느냐, 그 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럴 때 개념적으로 가장 작은 원소, 가장 작은 원소를 고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그때 가장 작다라고 하는 거는 좀 미묘한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부분 순서 관계에서는. 전체 순서 관계에서는 진짜 가장 작은 건 진짜 가장 작은 건데, 어, 부분 순서 관계에서는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작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확장한, 즉 여러 개의 원소가 가장 작을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하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잠깐 그 5장 이제 함수를 하기 전에 요 가장 작다라는 말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좀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못해서 그거 마무리를 하고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순서 관계에서 비공식적인 말이에요. 아이고. 비공식적으로 인포멀하게 이 말이에요. 인포멀리. 인포멀하게 우리가 가장 작다. 작은이라는 말을 썼어요. 가장 작은 원소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포멀하게 포멀하게 가장 작다라는 것과 유사한 원소 정의로 극소라는 원소 라는 말과 그 다음에 최소 원소로죠. 최소 원소. 일단 최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원소는 말 그대로 리스트 엘러먼트 가장 작다는 뜻이죠. 리스트 엘러먼트. 그 다음에 극소 원소는 뭐라고 이야기했자면 미니멀이라는 말을 썼어요. 미니멀 썼어요. 여러분들 교재 17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요 정의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극소 원소라고 하는 것과 최소 원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비공식적으로 인포멀하게 가장 작은 원소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극소 원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고 최소 원소라고 하는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 두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를 4장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극소 원소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자면 일단은 부분 순서 관계를 지금 관계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부분 순서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분 순서 관계가 되려면은 이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걸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해야 돼.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돼. 작거나 같다죠.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관계고 이게 관계 R이라는 의미입니다. R. 그 다음에 써줘야 되겠다. R이 바로 이거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요거예요. 릴레이션 R이. 그 다음에 릴레이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합이 A인 그런 이제 부분 순서 관계를 가지고 가졌을 때 이런 거예요. A의 원소 A를 일단 가정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나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exist B 어떤 원소 B가 집합 A의 어떤 원소 B가 지금 제가 서술을 하려고 하는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원소 B가 not가 붙었으니까 여기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어떤 이야기냐라고 하면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같지는 않고 요 A에 대해서 A가 같지는 않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면 A는 극소 원소다, 미니멀 엘러먼트다 라고
하는데 그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집합 A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뭔가면 똑같은 집합 그 A에서 대문자 A에서 원소를 하나 끄집어 내봐요. B. 근데 그래서 끄집어내 봤더니 A보다 더 작네. 그런 게 있네. 그러면 A는 극소원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원소 B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혹은 요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요거 명제에서 이게 낫이 이거 한정자 바깥에 있으면 한정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한정자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exist가 for all로 바뀌고 for이 exist로 바뀌고 이게 뒤집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하고 같은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명제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모든 원소 B에 대해서 A보다 작은 그런 원소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낮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이야기는 또 사실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극소원소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극소원소는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개. 하세 다이어그램에서 여러분들 제가 인포멀하게 가장 작은 원소다라고 했던 그런 원소들이 두 개 있었던 그런 하세 다이어그램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은 두 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소 원소라고 하는 가 있는데요. 최소 원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최소 원소 리스트 엘리먼트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요거는 들어가야 되겠죠. 뭐 집합 A에 속하지 않은 원소는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이거예요. for B in A에 대해서 모든 원소 A에 속하는 원소에 대해서 요거다라는 이야기죠. 요게 성립하면 최소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최소 원소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극소 원소하고 최소 원소 일단 정의를 제가 했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가 있자면 교수님 이거를 아니 요거를 부정을 하면 B가 A보다 작다. 이걸 부정을 하면 이거하고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같으면은 요 최소 원소랑 극소 원소랑 같네요.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상인 거는 부분 순서 관계예요. 부분 순서 관계에서는 요것과 요게 항상 일치하는 거는 아니에요. 부분 순서 관계에서는. 토탈 오더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뭐 정수해서 줄 세우기 해봐라고 했던 토탈 순서 관계에서는 요거 B가 A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부정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부분 순서 관계에서는 요거하고 요거가 항상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극소 원소하고 최소 원소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부분 순서 관계에 있어서 달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즉 최소 원소는 진짜로 최소 원소가 존재한다면 하나밖에 존재 안 할 거예요. 근데 극소 원소는 존재하더라도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소 원소는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비교가 불가능해가지고 가장 진짜로 리스트 엘러먼트 여기서 디파인하는 리스트 엘러먼트가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두 개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한번 곱씹어 보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그냥 가장 작은 원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극소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최소 원소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극소 원소를 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어쨌든 부분 순서 관계에서는 극소 원소라고 하는 미니멀 엘러먼트, 미니멀하다라고 하는 개념과 또 최소 원소, 리스트한 엘러먼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토탈 전체 순서 관계라고 하면은 이 두 개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극소 원소가 최소 원소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4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수학의 힘이 느껴지죠? 수학의 힘이 느껴져요.
왜 수학의 힘이 느껴지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수학은 굉장히 엄밀함을 추구하는 공부죠. 학문이죠. 수학은 굉장히 엄밀함을 추구해요. 따라서 우리가 엄밀하지 않게 가장 작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어떤 극소원소, 최소원소라고 하는 엄밀한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 이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엄밀함을 추구하는 수학의 어떤 힘이 될 것 같아요. 재미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4장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 함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4장 공부 시작할 때 여러분들 좀 주의하세요. 이번 4장에는 별로 막 직관적인 이야기보다는 막 데피니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라고 제가 미리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이제 5장에 대해서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5장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관계, 그다음에 펑션, 함수라고 하는 것들은 근데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너무 중요한 사실은 개념입니다. 관계하고 함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 막 수학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소프트웨어랑 관련이 되지? 라고 직관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갈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함수 관계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렇고, 자 이제 일단 드디어 자 이제 했고요. 5장 함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여기서 함수 펑션은 관계, 우리가 방금 배웠던 릴레이션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스페셜 케이스.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다라고 하면 뭐 함수 이야기를 다 한 거라고 해도 뭐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수가 관계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페셜 케이스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재미난 이야기 여러분들은 재미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또 다양한 그런 정의들이 좀 나오죠. 근데 다행히도 이 함수에 적어도 함수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적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너무 이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용어들이 다시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함수는 적어도 조금 덜 어렵지 않을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예전에 우리 나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서두는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자 할게요. 화면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뭐 화면이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네. 지금 잘 들리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는 거지. 그냥 이야기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냥 에이 뭐 나 잘 모르겠다 하고 그런 경우는 아니지.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뭔가 조금 이상하면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을 전혀 안 보고 내가 그냥 컴퓨터 모니터로만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켜놓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지금 뭐 어디 뭐 화장실 가서 지금 자리에는 안 앉아 있는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자 가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함수 5장에서 배울 내용은 여기 지금 여러분 합숙 개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내용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딱 보니까 뭐 단사함수, 전사함수, 딱
떠오르시죠? 이거 저기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전산사 함수, 합성,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것도 배웠죠 다. 뭐 바닥함수, 천정함수, 뭐 이런 거, 역함수, 뭐 항등함수, 이런 거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5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드라이한 내용이긴 하지만 건조한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위주로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함수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관계, 릴레이션의 스페셜 케이스다 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릴레이션이 뭐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릴레이션? 그럼 릴레이션이 뭐냐? 관계가 뭐냐? 콕 치고 들어오면 갑작스럽게 당황스럽죠, 여러분들.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일단은 숨을 한번 고루 내신 다음에 집합이에요라고 답을 먼저 하는 게 좋죠. 집합이에요라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관계는 뭐예요? 관계 배웠다면서? 관계 뭐야? 그러면 집합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냥 아무 집합인 거는 아니고 어떤 A 집합 A와 집합 B에 있는 원소 하나씩을 끄집어내서 그걸 쌍으로 만들어 놓은 그 쌍의 집합이 바로 관계예요. 말 그대로 A 집합의 원소와 B 집합의 원소를 관계를 지은 거죠. 쌍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쌍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거는 이제 관계를 어떻게 지울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함수는 뭔데? 함수는 관계의 스페셜 케이스라며? 그러면 어떻게 함수가 스페셜 케이스야? 바로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슬라이드에 그 스페셜 케이스예요. 관계를 짓는데 아무렇게나 관계를 지으면 안 돼. 앞에 4장에서는 아무렇게나 관계를 지어도 릴레이션이었었어요. 데피니션상. 근데 이제 5장 함수에서는 아무렇게나 막 관계를 지우면 이게 함수인 관계도 있고 함수가 아닌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함수가 관계의 스페셜 케이스라는 이야기야.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자면 한 집합에 있는 각각의 모든 원소가 다른 집합의 원소에 한 번씩만 대응된다. 어. 한 번씩만 대응되는 관계라는 게 함수의 특징이에요. 한 번씩만 대응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이거 배웠을 거예요. 함수인 것과 함수 아닌 것 판단하라. 지금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관계를 지었잖아요.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 B하고 1이 관계가 있다. C하고 5가 관계가 있다. D하고 3이 관계가 있다. 여기서의 관계는 원소가 3개인 쌍으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그죠? 여기서 관계는 뭐죠? A하고 2, B하고 3, C하고 1, D하고 4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여기는 관계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관계 집합을 관계로 지금 정의한 거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본 거고 이럴 때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한 번씩만 대응이 된다. one to one, one to one이다. 이렇게 여기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B라고 하는 원소가 하나하고만 관계를 맺어야 돼. C라고 하는 요 X축에 요 왼쪽에 있는 원소가 그러니까 쌍 중에서 앞에 있는 원소죠. 쌍 중에서 앞에 있는 원소가 뒤에 있는 원소랑 하나와만 관계를 맺어야지 양다리 거치면 안 되는 거야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양다리 거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요 이야기죠. A라는 애가 E라고도 사귀고 B라는 애하고도 사귀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양다리 거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는 되지만 릴레이션은 되지만 두 Y의 두 원소와 관계를 맺는 거는 허용을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이건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함수가 아니고 그렇지만 1과 2처럼 요 X의 원소가 Y의 원소 한 명과 오로지 한 명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진 그런 스페셜한 관계면 그걸 우리가 뭐로 부르겠다? 함수, 펑션으로 부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주의할 거는 이렇게 X에 있는 모든 원소 A, B, C, D 4개의 모든 원소가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돼 있죠. 2, 3, 1, 5 하나씩 대응. 이건 뭐 당연히 함수로는 스페셜한 릴레이션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는 지금 빠졌죠. 지금 A는 빠졌고 B, C, D만 지금 하나씩 함수라고 하는 스페셜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든 2번이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함수라고 불리는 거고 3번은 함수가 아니라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을 수학자들이 1번과 2번이 두 개 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데피니션에 맞는데 하나하고만 관계를 짓는다는 뜻으로. 그런데 가끔은 1번하고 2번을 다르게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 1번이라는 함수, 그러니까 다르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X에 있는 원소, 어떤 원소는 관계를 짓지 않는 원소,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여기 2번 같은 경우에는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다 그래도 커플들끼리 같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고 독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커플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X라는 집합 입장에서는 Y는 말고 그런 함수 두 가지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두 번째 경우의 함수를 토탈 펑션이다. 모든 X에 대해서 다 매핑이 관계가 맺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오히려 쓰면 돼. 그래서는 매핑. 모든 X의 원소가 다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면 토탈 펑션이 되는 거고 독신인 그런 원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partial 함수, partial function, 부분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을 가지고 용어가 벌써 세 가지가 설명됐죠? 함수인 거, 그냥 관계인 거, 함수인 거, 관계인 거, 그다음에 함수 중에서도 partial인 거, 여기 짝이 안 맺어진 것들이 있는 함수, 그다음에 짝이 안 맺어져 있는 원소가 없는, 그냥 모든 원소가 다 짝이 맺어진 total function, 전체라고 해야 되나? total function, partial function 이렇게 용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 x라고 하는 요 함수에서의 요 앞 왼쪽에 있는 요 집합을 뭐라고 부르자면은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 도메인. 요런 영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겠네. 도메인이라는 영어 정도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y 쪽에 있죠? y 쪽? 요 y 쪽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자면 코라고 하는 말을 썼네. 코 도메인, 공변형. 코라는 말은 여러분들 CO라고 하는 그 영어의 그 프리픽스 접두사는 언제 쓰이죠? cooperation, 뭐 협력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할 때 CO라는 접두사가 많이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취역과 같이 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정의역하고 도메인하고 정의역, 공변역, 그래서 도메인, 코도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정의역, 공변역 외에 치역이라는 말, 레인지라는 말도 배웠을 겁니다. 레인지라는 말도 한꺼번에 배우시죠? 그래서 레인지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Y의 원소들이에요. Y의 원소들을 레인지, 치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러면 아까 뭐 공변역 코도메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코도메인은 공변역은 여기 전체 집합, Y 전체 집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레인지는 요 X하고 매핑이 되는 원소들만 Y 중에서 그러니까 Y가 다 매핑이 되면은 뭐 공변역이나 치역이나 같은 집합이 되겠지만 만약에 X에서 매핑되는 Y가 이 전체 집합 Y의 일부분만 매핑이 되더라. 그러면 공변역 당연히 치역이 공변역의 어떤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게 바로 치역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용어들 좀 됐죠. 그랬어. 그랬어.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용어들 잔뜩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만 하고 그냥 끝나면 또 여러분들 조금 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함수 f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집합 x에서 아이고 y로의 어떤 매핑,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관계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 쓸 때는 관계를 짓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같은 이야기예요. 매핑이라는 말은
같은 이야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함수를 보통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그 함수는 x에 있는 원소를 y에 있는 원소로 매핑하는 그런 특별한 관계다라고 했고, 그랬을 때 함수는 각 x의 각 원소가 y의 원소 하나에 대응되는 관계. 두 개에 대응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양다리 거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함수가 아니라고 그랬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이게 이제 함수의 정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는 토탈 펑션. 잠깐만요. 토탈 펑션을 뭐라고 번역을 했지? 전체 함수인가? 토탈이면? 잠깐만요. 그런 말을 안 썼구나. 영어로만 쓸게요. 그냥 토탈 펑션 vs 그다음에 partial function. 토탈 되겠고, 이거는 partial function이 되겠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토탈 partial function의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partial function에는 나눗셈이에요. 나누기 연산대 나누기 같은 게 partial function이죠. 나누기라고 하면 또 원소가 두 개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루트 루트는 파셜 펑션이에요. 왜 그렇냐면 왜 제가 루트라고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1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메이지너리 넘버 허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좀 저기 하는데 루트는 0보다 큰 양의 정수에 대해서 정의돼 있죠. 음수에 대해서는 정의가 안 돼 있죠. 루트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음수의 원소에 대해서는 루트 값이 없으니까 매핑되지 않는 원소가 없으니까 루트를 파셜 펑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라고 그 정도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피니션인가 그래서 x를 뭐라고 부른다? 정의역 도메인 x를 그 다음에 y를 뭐라고 부른다? 공변역 코도메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치역 레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 일단은 y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y의 부분 집합.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들 집합을 배웠으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치역이죠? x에 있는 모든 원소 하나씩 다 끄집어 와. 차례대로 첫 번째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마지막 원소 하나씩 끄집어 와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f라고 하는 거를 적용해서 매핑을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fx의 집합 y의 어떤 원소가 나오겠죠? 그것들만 다 모아놓은 거. 그게 바로 치역이라는 이야기야.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당연히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subset EQ의 공변역이 되겠죠? 이런 관계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함수에 대한 이야기 주르륵 일단 한번 해봤고요. 자,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자,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스위치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정의역을 구하라, 뭐 이런 거는 별로 좋은 문제 같지 않아. 그래서 별로 풀고 싶지 않아요. 수학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산수예요, 산수.
그리고 요거 이야기했고 치역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 한번 이야기해봐야지. 요거 여러분들이 정의역, 공변역, 뭐 치역을 잘 이해를 했는지. 자 이제 x, a, b, c, d라고 하는 데에서 y 1, 2, 3, 4로 매핑하는 그런 함수를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자 일단 요거 함수가 맞나요? 맞죠? A, B, C, X 쪽에 있는 원소들이 각각의 원소들이 관계가 맺어 있다라고 하면 오직 하나의 Y쪽 원소하고만 관계가 맺어져 있으니까 양다리 거치고 있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도 함수 맞고 2번도 함수 맞죠? 양다리 거치고 있는 애들 없죠. 적어도 여기는 이제 빠지는 애들이 있죠.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솔로인 애들은 있죠. D 그건 괜찮다고 그랬어. 함수 정의에 있어서 대신에 partial이죠. partial 1번은 partial 펑션이고 2번이 이제 total 펑션이 되는 거고 3번은 뭐야? 3번은 x하고 y인데 y가 3인 거, 3인 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A3, B3, C3, D3. 이거는 y가 양다리가 아니라 뭐 네 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네. 이건 괜찮아요. 좀 약간 설명이 좀 그런데 아무튼 이건 괜찮습니다. X 쪽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의역 입장에서 양다리 거치는 게 안 되는 거지 공변역 입장에서 양다리 거치는 건 괜찮아요. 좀 불공평한 것 같긴 하는데 아무튼 자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함수예요. 1번, 2번, 3번이 다 함수라고 하는 걸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좀 재밌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정의역은 당연히 A, B, C, D가 되겠죠. 공변역 코도메인은 1, 2, 3,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요 함수에서 매핑되는 Y의 원소는 1과 2와 4. 3으로 매핑되는 원소는 없죠. 왜냐하면 C하고 D가 같은 4로 매핑되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C하고 D가 4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3으로 매핑이 되는 X의 원소가 없어요. 따라서 치역은 1과 2하고 4예요. 따라서 치역은 공변역의 진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런 개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엑서사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별로 좋은 예제는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함수가 뭔지 이제 배웠죠? 함수가 뭔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이 나오는데요. 연산.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 194페이지. 194페이지.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 스위치를 먼저 해야 되겠네. 자, 여기는 이제 함수의 연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이제 함수에 대한 연산. 다시 한번 이야기 좀, 이 함수에 대한 연산이라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정수에 대한 연산. 이렇게 하면 딱 뭐가 생각나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뭐 나누기, 뭐 이런 거 뭐 생각나죠, 그죠?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그러면 플러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수에 대한 연산 플러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1 더하기 2,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연산을 적용하는 대상이 p 연산자가 정수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 그럼 함수에 대한 연산을 이야기할 텐데 함수에 대한 연산 플러스하고 점이라고 하는 프로덕트 이 두 가지 연산을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요거에 대한 p 연산자가 함수 두 개란 이야기. 함수 두 개를 받아서 뭔가 플러스하는 거. 함수 두 개를 받아서 점이라고 하는 프로덕트 곱 연산하는 거. 요거 이야기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자, 그랬을 때 일단 함수에 대한 연산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어. 한번 퀵 퀘스천. 관계에 대한 연산.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한 번만 남겨줘 볼까? 관계에 대한 연산. 어떤 연산의 피연산자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연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줘 보세요.
제로? 제로인가요? 제로? 내가 강의를 잘 못했구나. 관계에 대한 연산. 얼른 앞에 한번 가볼까? 잠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합성 관계. 그렇지, 그렇지. 교집합, 합집합 관계. 동치 관계? 동치 관계는 연산은 아니지. 지금 제가 질문한 게 연산. 근데 합성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었었죠? 합성 연산하는 거? 합성 두 개의 관계를 p 연산자로 짚어서 합성이라고 하는 연산을 하면 새로운 관계가 나왔죠. 그러니까 강진우 학생 같은 경우 제가 원하는 답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교집합, 합집합도 연산 대상이 되는 거죠. 왜? 관계는 집합이니까. 김성현 학생, 카티션 곱은 카티션 곱은 제가 관계에 대한 연산이라고는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거듭 제곱? 잠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답이 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했던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라고 막 했던 페포, 클로저가 연산이죠? 클로저가 연산. 자, 여기 있다. 제가 추위 닫힘 연산. 요거. R이 지금 피연산자죠? R이 피연산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별표가 연산자예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같은 그런 연산자가 곱하기예요. 그래서 나한테 피연산자, 예를 들어서 내가 덧셈 연산자예요. 나한테 두 개 숫자 줘봐봐. 그러면 내가 그 더해가지고 그 결과를 당신한테 줄게. 요게 연산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추이다 치면서 우리 새로운 순서상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순서상을 추가한다.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하다. 뭐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예요? 스타라고 하는 별표라고 하는 추이 닫힘 연산을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피연산자는 뭐냐면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연산 R을 한번 줘봐봐. R. 나한테 이걸 주면 내가 추이 연산을 해서 요거 내가 리턴을 해줄게. 당신이 나한테 이걸 주면 내가 요걸 한번 줘볼게. 이거였죠? 요 관계를 주면 내가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클로저, 트랜지티브 클로저라고 하는 연산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새로운 릴레이션을 줄게. 라고 이야기했었었죠? 그래서 지금 강진호 학생 합성이라고 하는 연산 맞아요. 합성 연산. 그래서 결과로 합성 관계를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상윤 학생도 교집합, 합집합 할 수 있어요. 관계라고 하는 거는 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윤 학생도 정확하게 답을 해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동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연산은 아니에요. 관계의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두 개의 어떤 관계를 피연산자로 해가지고 내가 무슨 계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카티션 곱이라고 하는 것도 릴레이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냥 일반 집합에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관계의 정의를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한 게 이제 카티션 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거는 맞았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틀렸다고 하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듭 제곱은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제일 기대했던 답은 바로 추이 페퍼 연산 요거 반사다침 그러니까 주어진 릴레이션을 이 반사 성질을 만약에 안 만족하고 있으면 반사 성질을 만족을 하는 릴레이션을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예요. 나한테 관계 하나만 줘봐봐. 그러면 너한테 반사 성질을 만족하도록 R을 좀 확장시키든지 해서 너한테 만들어서 줄게.
그게 바로 reflexive closure라고 하는 관계에 대한 연산이죠. 대칭 닫힘 연산도 있었었고 추이 닫힘 연산도 있었었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요거다라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추이 닫힘 연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잘 못했다라고 제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자 이번에는 이제 함수에 대한 연산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함수 fg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함수 fg에 대해서 f 플러스 g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또 f g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걸 뭐라고 부르자면 뭐 합, sum, 이거는 뭐 곱, product 뭐 이렇게 부르는 뭐 두 가지 함수에 대한 연산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정의 5.3 5.3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정의를 보고 이해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겠지만 예를 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수 5.9. 그래서 지금 보면 스위치를 할까요? 그냥 이거 그냥 정의를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십시다. 요거에 대한 정의는 뭔가 하면은 요거 이제 또 다른 함수가 되겠죠? 또 다른 함수가 되겠고 요거는 어떻게 정의를 했자면 나이브하네. gx고 그래서 x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fg의 x는 fx 곱하기 g의 x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성립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원래 f의 정의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의 정의역이 있을 거예요. 우연히도 두 개가 똑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이 다르다고 하면 그럴 때 요 x가 f도 x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고 g도 x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의역이 다르다면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원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f 플러스 g 또는 그리고 fg 곱이란 이야기예요. 이에 정의역 도메인은 원래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의 교집합이다. 그러면은 말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정의역 두 개의 정의역의 교집합이니까 F도 적용할 수 있고 G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G의 정의역에만 속하는 거라면 F라는 함수를 X에다 적용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뭐 sum도 정의하고 뭐 product도 정의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더 심오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섹션 1 이제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5.1 이게 기본 개념이죠. 이렇게 있고 자, 이제 5.2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붙여져 있네. 좀 나누자.
5장이니까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2절에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성질은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요 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단사함수, 그 다음에 전사함수, 그 다음에 뭐 전단사함수 두 개 합한 거죠. 이거는 단사함수이면서 전사함수인 경우, 이게 이제 요거죠. 그러면 이제 요 단사함수가 뭐냐, 전사함수가 뭐냐만 알면 전단사함수를 알 수 있는 거죠.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전단사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학교에 왔으니까 대학교에 왔으니까 아무튼 영어로 조금은 알아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재에 뭐라고 돼 있다면 injection, 뭐 injection, 뭐 injective function,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one to one function, 뭐 이렇게 인젝티브다, 간사란 말이 인젝티브다 라고 뭔가에다가 껴 넣는 거예요. 어딘가에다가 껴 넣는 거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전사는 서젝티브 펑션. 이거는 onto 펑션이다. 영어는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말고사 볼 때 영어 단어로 쓰시오 이렇게 저기를 낼까? 이거는 바이젝티브 펑션. 그리고 이거는 one to one correspondence. 매우 중요한 용어죠. one to one correspondence.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같은 거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one to one correspondence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스위치해서 슬라이드로 스위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요게 이제 단사함수죠. 1번이 단사함수, 요 2번이 전사함수, 3번이 전단사함수. 일단 전단사함수 제일 쉬운 것도 없다. 딱 보니까 뭐 완전히 그 X 쪽에서 보나 Y 쪽에서 보나 다 이렇게 한 명과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의 원소하고만. 그죠? 그러니까 이걸 one-to-one correspondence라고 부르고 bijective라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one-to-one correspondence다라고 설명한 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죠? 말 그대로 이렇게 one-to-one 이렇게 딱 이렇게 correspondence 하잖아. 그래서 이게 전담수 함수죠. 근데 단사 함수는 이게 단사 함수죠. 이게 A라고 하는 원소하고 B라고 하는 원소로 매핑이 되는 것과 A라는 원소 매핑이 되는 게 안 겹쳐요. 이게 다 다른 원소로 매핑이 됐어요. 그러면은 단사함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가 지금 1로 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B가 지금 2로 가고 C가 2로 매핑이 됐잖아. 이거는 단사함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단사함수는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4 같은 원소가 지금 X의 어떤 원소하고도 매핑이 다 안 돼 있죠. 그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잠깐만요. 예. 그래서 단사함수에 대한 직관적인 정의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전사함수는 y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1, 2, 3, 뭐 1, 2, 3이라고 하는 y 공변역에 속한 원소가 모든 x의 원소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매핑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야 돼요, 전사함수. 단사함수는 빠져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같은 x에서 매핑되는 y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사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직관적으로는 설명 다 됐죠. 조금 정의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단사함수의 정의는 뭔가 하면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x에서 y. 그래서 x에서 두 개를 끄집어내보아요. x 두 개 끄집어냈을 때 x1, x2 두 개를 끄집어냈을 때 매핑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요게 같다. 매핑이 같네. 그러면은 사실은 x1하고 x2가 같은 거였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나이스하죠. 방금 제가 요쪽에 있는 애가
두 개로 이렇게 매핑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설명했던 거를 명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두 개 x1, fx1과 fx2가 같으면 사실은 x1과 x2가 같은 거였었다. 이게 다르게 되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스하게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전사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사함수는 모든 y에 대해서 공변역 y에 대해서 x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정의역에서의 원소 x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원소, such that, such that 이하의 조건이 만족하는 소문자 x라는 원소가 존재한다. fx를 했을 때 y로 매핑이 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y가 다 커버가 됐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전담사 함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and로 묶여지면 되는 거죠. and로. 굉장히 나이스한 정의가 되겠어요. 단사함수와 전사함수에 대한 정의가. 자, 이런 이야기가 함수의 성질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문제로 뭐 단사함수인지 판별하고 전사함수인지 판별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건 좀 문제를 위한 문제 같고 제일 좋은 문제가 이 문제 같아요. 해시 함수. 그래서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예요. 해시 함수, 해시 펑션. 해시 함수는 검색을 빠르게 하는 할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자료를 저장을 해놓고 그 자료를 검색하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휴대폰에다가 친구들 전화번호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기록을 해 놓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무개 전화번호를 찾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휴대폰에 그 주소록 앱을 띄워가지고 그 검색 창이 있죠. 검색 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친구 이름 몇 개만 딱 이렇게 뭐 홍길동이면 홍길 하면은 홍길로 시작하는 아마 뭐 홍길동, 홍길순 이렇게 이름 두 개 적어도 두 개 이상이 뜰 거 아니에요. 홍길동, 홍길순 저장해놨다라면은 그런 식으로 이름에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 전화번호들이 쭉 뜨죠. 그 되게 빠르게 나오잖아요. 막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름 한두 글자만 쳤는데 그렇게 매칭이 되는 그 이름이 딱 맞는 그런 주소록들이 빨리 검색이 되느냐라고 하면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거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주소록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구조로 여러분들 주소 전화번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특별한 어떤 구성을 하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에다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워라 내워라 늦을 수 있다고 굉장히 느릴 수 있다고 찾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해시 함수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네. 여러분들 지금 자료 구조 듣고 있어요? 데이터 스트럭처. 혹시 채팅창에다가 한번 답을 좀 해줘볼까? 자료 구조 지금 자료 구조 지금 대답하고 있는 학생 2학년들이지. 김하성 학생 지금 2학년 아니 잠깐만 2학년 아닌 것 같은데. 자료 구조를 언제 듣지? 2학년 2학기 때 듣나? 2학년 2학기 때 듣는 모양이구나. 그때 이제 자료 구조만 가지고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과목에 가서 배우고 자료 구조가 소프트웨어를 이해하는 데서 뭐 너무 중요한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시 함수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고요. 해시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지금 여기 주제가 함수잖아, 함수. 그래서 해시 함수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이제 함수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함수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성을 어떻게 했나? 여기다 할까? 여기다가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설명하면 또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잘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여기 해시 테이블 있죠? 요 해시 테이블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요 다음 장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C 프로그래밍이나 뭐 이런 뭐 적어도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지금 들었었을 것 같은데 안 들으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 들었을 것 같은데 배열을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이고 원소가 10개짜리 0, 1, 2, 3, 4, 5, 6, 7, 8, 9 10개짜리가 있고 거기에 내가 이제 숫자를 몇 개 저장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저장해놨는데 251이라는 숫자와 46이라는 숫자 두 개를 저장을 해놨어요. 이게 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두 개의 숫자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10개의 지금 공간이 일단은 있고 10개의 공간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또 좀 복잡해지긴 하네 설명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46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딱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니라 그림을 다 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너 46 가지고 있어? 그러면 딱 보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너 그러면 127 가지고 있어? 딱 보니까 없잖아요.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들 눈으로.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가 아니라 그냥 사실상 전지적인 시점에서 딱 이렇게 보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뭔가 어떤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이 4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뭐 120, 뭐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려면 뭔가 어떤 계산 작업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 46이라는 숫자를 왜 여기다가 6번 인덱스에다 저장을 했고 251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왜 1번이라고 하는 그 첨자가에 들어있는 요 원서에 저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제 해시 함수의 큰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숫자, 그걸 이제 키라고 불렀는데 숫자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해시 테이블 또는 뭐 그냥 여러분들 쉽게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될까?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결정을 할 때 나중에 이제 탐색을 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위치를 결정하는 함수가 해시 함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있는 숫자를 그 해시 함수라고 하는 그 위치를 결정하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결과로 요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인덱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덱스에다가 요 키값을 저장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나중에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 키값 너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해시 함수를 사용 안 했다라면은 요 해시 테이블 배열의 첫 번째부터 그 질문이 되는 그 키값이 여기 있나? 없네. 그 다음에 여기 있나? 없네. 여기 있나? 없네. 여기 있나? 없네. 여기 있나? 없네. 여기 있나?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하기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 앞에 5개를 다 찾아보고 순서대로 찾아보고 여섯 번째 와서야 비로소 내가 아까 그 키값을 여기다 저장했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해시 함수가 없었을 때. 근데 만약 해시 함수를 알 수 있다 가지고 이용을 했다라면 그 질문이 되는 키값에다가 너 이 키값 가지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키값을 요 해시 함수에다가 함수를 그 키값에 적용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키값을 가지고 있다라면 보관되었을 장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인덱스로는 5가 되겠죠. 0부터 시작하니까 5라고 하는 첨자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만 바로 가보면 되는 거예요. 요 앞에 가볼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요 5번 인덱스 가서 값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여기에 없으면은 없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뭔가 하면은 앞에 0, 1, 2, 3, 4번째 첨자를 가지고 있는 장소를 확인해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빠르게 내가 저장해 놓은 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해시 함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시 함수 특징을 설명했는데, 이 해시 함수의 아이디어를 알겠다, 데이터를 빨리 찾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알겠다라고 설명 좀 이해하겠어요? 라고 하는 학생은 채팅창에다 예라고 답을 한번 해줘보세요. 아니면 아니요라고 답을 해주시고. 자, 어느 정도 다 예라고 하셨죠?
자,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 사실 이제 뭐 충돌나면 어떻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은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함수를 사용해서 내가 저장할 어떤 숫자라든지 그런 데이터의 위치를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요 데이터 너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처음부터 막 일일이 여기 있냐 없냐 여기 있냐 없냐 이렇게 시간 걸리게 찾지 않고 해시 함수를 돌려서 그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 위치만 가서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 탐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 구조가 바로 해시 펑션 또는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데이터 스트럭처고 그렇게 위치를 찾는 과정을 뭐라고 하자면 해싱이라고 하는 거는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그 위치를 찾는 과정을 해싱이라고 그래요. 해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요 배열에서 해시 함수로 요걸 썼어요. 나한테 x 숫자 하나 줘봐봐. 그러면 그 숫자의 모드가 모두 10이면 10으로 나눈 나머지죠. 그래서 너가 준 숫자 x를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 x를 저장할 위치다라고 알려주는 함수를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해시 함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46을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 46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디다 저장해야 되는지 요 해싱을 해보는 거예요. 해싱. 그러면 x가 46이니까 이거 뭐 트리비얼하죠.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6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 저장하는 거야.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251은 10으로 나누면 당연히 1이겠잖아요. 그래서 251이라는 숫자는 이제 1이라는 위치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3256이라는 숫자를 저장하면 이제 6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46이 달려있죠? 이게 이제 충돌을 한 거야. 여기다가 46도 저장해야 되고 3256도 저장해야 되는데 이미 46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 이 상황에서 3256을 저장하면 46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링크드 리스트로 여기다가 매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충돌이 났으면 충돌 난 그 다음 자리를 찾아본다. 7을 찾아본다. 비록 해시 함수를 적용한 위치는 6이지만 여기 이미 데이터가 있으니까 뭐 그 다음 위치인 7을 찾아본다. 그럼 또 여기도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또 그 다음 위치 찾아본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다 차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저장 못 하는 거고. 뭐 그런 뭐 해시 충돌 라는 거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요 이산수학 시간에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나중에 자료구조 시간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함수라고 하는 걸 썼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아주 좋은 재미난 유용한 그런 이그젠플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 스트럭처. 그래서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시 함수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 해시 함수가 아까 방금 그 나머지 계산하는 거예요. 나머지를 가지고 그런 거 나머지 연산 이런 거 쓰는 거가 대표적인 example입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5.3 합성함수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질문이 없는 학생들은 이제 퇴실 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암호화 할 때 시험 생활들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김하성 학생 좋은 질문을 했는데요.
암호화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어, 암호화하는 사람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내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내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하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이. 그럴 때 나는 쉽게 암호화를 할 수는 있어야 돼. 암호화된 데이터를 주어진 개인 정보 데이터를 암호화된 데이터로 바꾸는 방법은 쉬워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 암호화된 데이터를 보고 원래 복구를 하기는 어려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암호화하는 거는 쉬워야 되지만 암호화를 푸는 거는 어려워야 돼요. 해시 함수가 그런 특성을 갖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김하성 학생에 대한 답변이 되겠어요.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됐나요? 오케이. 사실은 요 답변을 훨씬 넘어서는 많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답변이 우리 이산수학에서 할 수 있는 답변 정도 것 같아요. 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김지현 학생, 우리 수업 끝났어. 얀, 응. 리안, 우리 수업 끝났어. 이슬로일로프, 우리 수업 끝났어. 이슬로일로프, 우리 김지현 학생, 자고 있나? 왜 딴 데 갔나? 수업 끝났어. 이슬로일로프, 이슬로일로프, 김지현 학생 또 들어왔네? 김, 어, 어. 네,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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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들어갈게요. 네, 네.